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지금 녹화 되나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토요일 날 항상 아침에 오시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 강의를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강의가 토요일 날 강의라고 대충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미천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마 저는 그냥 진짜 특강을 다른 분들을 좀 하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선배나 좋은 분들 많은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이야기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4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는 저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이렇게 한 3시간짜리 특강을 오면 일주일에 이렇게 강의가 3시간짜리가 오전, 오후 오거나 하루에 하나 아니면 안 올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3시간을 누군가 앞에서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대학에 들어와서 15주라는 강의가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3시간은 그리고 또 강의 고정적으로 수익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행복한 거는 학부 강의보다 전 대학원 강의가 너무 동기부여거든요. 학부 강의는 학점 따라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가 뭘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에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 오셨고 그리고 또 저와 비슷한 어떤 눈높이도 가지신 것 같고 그리고 공감대도 가지니까 이보다 더 좋은 저는 강의 환경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학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뭔가를 필요로 해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어디를 가든 기본적인 컨설팅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컨설팅 역량이 경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좀 안목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야기가 통하죠. 그래서 오늘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품화이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적다 보면 제일 처음에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 걸까?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죠. 사업계획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글자 예쁘게 적어야죠. 필요성에 대해서. 죄송해요. 제가 그래야지 여기 그 김미경 우리 선생님 통해서 제가 적어놓으신 거 보고요. 제가 이거 열심히 해가 이렇게 놓으면 제가 책이 한 권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김미경 우리 선생님의 그 블로그를 나중에 보고 제가 책을 내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 낸다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의 필요성이 결국은 시장이 있더라. 시장이 있고 시장이라는 건 매출이죠. 매출이 있고 그래서 시장에 매출이 있다는 거는 고객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니즈와 원트가 있다는 건데 이게 매솔로 욕구 단계로 말하면 이건 7, 6단계고 이건 5단계에서 1단계 정도 되는 거죠. 이건 하위 욕구고 이건 상위 욕구고 이거는 하위 욕구는 이거는 문화로 말하면 관습의 결과 생각의 그 습관의 관습을 거꾸로 하면 습관이죠. 습관의 결과와 유형적인 거 이건 유형적인 거 이거는 상위는 생각의 습관인데 이게 뭐냐면 무형의 어떤 예의부터 뭐 이런 거죠. 법규, 예의. 이건 예의나 관습, 법 같은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물, 환경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니즈와 원트가 뭐냐면
시장에서는 플러스적인 부분하고 마이너스적인 관점이에요. 플러스적인 거라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맞춰주는 걸 우리는 밸류라고 하죠. 이걸 홑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 관점에서는 밸류가 생겼다. 그죠? 네. 그리고 요거에서 요거와 여기에서 하우 관점에서는 비용이죠. 프라이스. 그래서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커야만이 팔린다. 그리고 여기서 그 밸류라는 거는 결국은 뭔가 했을 때 필요성을 만들어내는, 즉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내면 플러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죠? 그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 어떤 문화 선도적인 제품이 있고,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어떤 개선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문화 선도하는 거는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이 문화 선도 제품이나 개선 제품의 공통점은 옛날에는 아예 없는 걸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A, B, C를 합해서 A, B, C라는 하나의 그 어떤 융복합적인 제품들이 사업성이 있더라. 왜냐하면 융복합적인 건 이 시장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그리고 이 홑을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홑을 만들어 내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두 번째가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게 이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거든요. 이걸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품일 경우는 4P, 그리고 서비스일 경우는 3P가 더 추가되고, 그리고 그러한 제품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 100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이 요즘 시중에 굉장히 많아요. 서점에 나가면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런 책들을 보면 내가 뭘 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딱 돼 있죠. 이게 여기 이제 기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제품은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화살표가 뭐 밸류 체인이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밸류 체인들을 밸류를 체인화 시킨 게 밸류 체인이죠.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은 이 밸류 체인을 표현하는 건데, 이 밸류 체인이 뭐냐면 여기서 프라이스가 뭐죠? 여기는 how, 그러면 이걸 구현하기 위한 여기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으로서 뭐가 있냐? 사람이 있고 기술이 있고 메소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금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판매 능력이 필요하고 판매 기술. 그래서 이 사람 관리 기술, 이것도 전부 기술이죠. 솔루션은 기술이라고 보는데, 기술은 어떤 경험 기반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본 안목이 있어야만이 이런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이 있고, 기술 관리 기술이 있고, 자금 관리 기술이 있고, 그다음 판매 관리 기술이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관리 해가지고 이걸 경영, 매니지먼트 역량인데, 이걸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기업가 정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걸 창업가 정신, 이걸 역량이라고 하죠. 창업 역량. 그럼 이 창업 역량은 뭐냐? 결국은 이런 관리에 대한 뷰거든요. 관점,
프레임, 생각의 프레임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업대학원 오신 거는 어떤 거냐? 이거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걸 준비한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마케팅 관리 역량으로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죠? 마케팅은 뭐냐면 시장을 리딩해서 읽고 그 다음에 러닝하고 understanding 해서 뭐죠? ing 합니다. 자, 마케팅. 그래서 마켓이 원하는 걸 알고 스캐닝하고 배우고 이해해서 포스를 제시하는 것을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기획이라는 건 결국은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고 어떻게 합니다가 마케팅. 그래서 이 마케팅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케팅 관리도 했어야 되고 자원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순위고 그 다음에 뭘까요? 마케팅 이렇게 이제 기획이 됐어요. 마케팅 기획 관리 능력이죠. 기획 관리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볼 땐 이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떤 서제스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을 누가 노후 누가 적임자인지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해달라고 no pair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을 결국은 관리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 내가 이런 걸 할 건데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런 걸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how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마케팅 기획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해볼래? 난 돈이 없어.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제시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 미션을 제시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주는 거죠. 내가 같이 하면 세상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 너도 같이 안 할래? 이게 결국 미션이지 않습니까? 미션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야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보자. 목표를 정해주면 이게 비전이죠. 비전. 그래? 그럼 한번 해본데 너 내하고 어떻게 수익 배분 같은 거 할래? 이게 밸런스 BALANC 스코어 SCORE 카드 뭐죠? BSC 수익 배분과 관련된 인사 관리 체계죠. 밸런스 스코어가 BSC 즉 임금 체계부터 그런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데 BSC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니하고 내하고 잘 됐을 때 매출 기반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는 매출 플러스 곱하기 가중치 플러스 그 다음 야 매출만 있으면 안 되지. 뭐가 있어야 돼? 수익이 또 확인돼야 되잖아. 수익 곱하기 몇 퍼센트 가중치 퍼센트로 할게요. 퍼센트 가중치 플러스 야 또
니한테 월급을 주려 우리가 이게 그 배분을 하는 기준이 매출 기준, 수익 기준,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아, 근무 연수. 네가 내하고 어느 정도 오래 있었을 때 더 월급 많이 줄게. 인사고과, 연봉, 체계.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너가 또 뭐 있을까? 기여도, 퍼센티지. 뭐 이런 식으로 밸런스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하나의 공항이거든요. 이게 인간 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관리 공항.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사람한테 또 제시가 돼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연봉 체계가 이거 그러니까 연봉이나 이런 임금 체계를 또 그 사람한테 제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인간 경영 관리로서 인사 관리 쪽이 하나의 공학으로서 좀 이런 거죠. 그래서 인사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하에서 안목이 있어야지 인사 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할까요? 야, 그럼 이제 니하고 내하고 그렇게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야, 그러면 이걸 구현을 이제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 기술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네. 그럼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지? 그래, 기술을 이건 투자 계획이에요. 이게 기술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지? 하면 투자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투자 계획으로서의 메소드. 여기 뭐냐 인프라 구축부터 어디서 기술을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해야지? 많이가. 그래서 오늘은 이 3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뭘 했죠? 마케팅이죠. 이제 오늘은 투자 계획으로서 내가 제품을 구현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구현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할게요. 오자마자 막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술 메소드로서 그 프로세스를 한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5분만 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프레임 효과.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 프로세스에서 보면 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하면 생각 안 하고 그 프로세스만 따라도 아무래도 뭐 이렇게 놓치는 게 없죠. 그 체크리스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프레임 효과는 기존의 설계 실수를 줄이는 높은 성공률을 보장한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씁니다. 프레임이 뭐죠? 왁구, 그죠? 그 다음에 웍은 일하는 거죠. 왁구 안에서 일한다. 그래서 벽돌 공장에 벽돌 만들 때 그런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디 컨설팅 가고 나면 이 회사의 프레임워크는 뭐죠? 이러면 좀 놀아봤네. 그래서 프레임워크. 그럼 이제 이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기획이 되냐면 이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 여기 보면 기획 단계가 뭐죠? 마케팅이죠. 그죠? 마케팅 단계에서 고객이 뭘 원하고 그 고객이 어떤 타겟이고 그 타겟된 고객들의 원하는 포지셔닝은 어떻고 이게 STP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STP가 이제 먼저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STP입니다. 그래서 STP가 되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STP가 되면은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 니즈나 원처가 정확하게 정성적인 게 정량화 되는 거를 우리는 스펙이라고 하죠.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으로 뭐 센티미터 이런 물리적 단위로 유닛으로 환산되는 걸 우리는 키 퍼포먼스 MANCE PR FOR MANC 키 퍼포먼스 인덱스 저 KPI라.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아름답게 속도가 빠르게 뭐 이런 거를 몇 미터 퍼 세크로 가고 그리고 사이즈는 어떻고 형상은 어떻고 즉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제품 사면은 제품 사양서 있죠. 제품 사양서예요. 제품 사양서 우리 이렇게 딱 보면 그림 그려져 있고 그다음 이 제품은 어떤 거냐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여기 차차차차 이렇게 있고 사용 설명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품 뭐 외관 이렇게 모양 같은 거 그려져 있고 이 제품의 사이즈 크기는 얼마고 여기 사이즈 크기는 얼마고 여기 이런 뭐 음식물 뭐 쓰레기통이라면 이 사이즈는 얼마고 그럼 킬로그램은 몇 킬로그램이고 그다음 이거는 뭐 온도는 몇 도씨에서 보관돼야 되고 이런 어떤 가격은 얼마고 이게 KPI인데 이게 스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피믹스라고 하죠. 여기는 포피믹스 플러스 3피믹스 그래서 7P를 레시피화 시키는 믹스 최적화 시키는 거. 여기 믹스라는 게 최적화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음식도 뭘 좀 더 넣고 말고 하듯이 그래서 이런 요거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프로 피지컬 에비던스 그 다음에 people 프로세스 이 7가지가 결국은 요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제품의 포피믹스를 정리한다는 게 스페시피케이션 하는 거고 요걸 가지고 뭘 하죠? 이제 하우 관점에서 컨셉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우에서 컨셉 설계를 하는데 이제 요 컨셉 설계를 하려고 하면 먼저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제품 컨셉 디자인을 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요 단계가 뭐냐면 이거야. 건물로 말하면 조감도. 그냥 그 건물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그냥 아이디에이션 하는 거 있죠. 뭐 그림을 이렇게 아니면 스티로폴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보면 며칠 몇 방 며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만들잖아요.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아니면 다 부셔버리고 그죠? 그래서 그 컨셉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부터 다 마케팅 담당자들부터 여기 요 마케팅 기획 담당자부터 사장님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기획안을 가지고 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3개, 4개를 딱 놓고 이제 전체가 의견을 듣는 거죠. 그래서 컨셉 설계를 한번 했을 때 그거를 우리 디자인 리뷰 1이라고 해요. 디자인 리뷰.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솔루션으로 넘어가면 컨셉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 리뷰 라고 해요. DR이라고. 이런 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설계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컨셉 설계 해오세요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스케치해 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을 우리는 이런 고객을 상대로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 컨셉에 맞게 설계해오라. 이러면은 이제 디자인 리뷰를 할 수 있는 컨셉 설계를 1차로 해오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놓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까지 검토가 되냐면 제품 하단에서 설계가 완성돼가 여기 구매 발주가 나고 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그리고 제품이 포장돼가 판매됐을 때 고객들한테 어떤 클레임이 왔을 때 다시 그걸 AS 하는 것까지 이 담당자들이 다 있잖아요. 이 안에는 이 담당자들이 자기 관점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디자인 품평회를 하면서 거기에 다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은 이쁘게 잘 만드는데 이제 조립 라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면 이게 손이 안 들어가 조립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설계자는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우전자 다닐 때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조립이 안 돼. 그러니까 이 TV 있죠, TV 계빅 TV 뚜껑하고 이렇게 딱 닫으면 한 부품이 그걸 넣고 닫아야 되는데 이게 넣고 이렇게 닫으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손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설계했잖아요. 서울유가페 대우빌딩에서 94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는데 제가 설계했다가 제가 실수했잖아요. 그 라인에 제품이 흐를 때마다 제가 사탕 2봉지 들고 구미 대우 TV 라인에 가서 언니들한테 사탕 쫙 돌리고 제가 맨날 거기서 제가 작업을 해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한다는 게 설계자는요 이 하단에 이런 생산까지 다 고려한 그리고 고객이 클레임을 왔을 때 그걸 파트별로 전체 안 뜯고 그 부분만 리플레이스가 되는 교체가 되는 그까지 고려한 설계를 해줘야 돼요. 비즈니스도 그래.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 할 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 비즈니스 모델 이걸 하나 고치기 위해서 나머지 다 손대면은 전체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배로 말하면 배가 이렇게 큰 배 같은 경우에 격자로 설계를 해요. 모듈화시켜요. 여기만 만약에 배가 뚫리더라도 다른 문을 다 닫아버리면 그 부분만 어떻게 보면 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모듈화 설계라고 해요. 모듈 MODULE 모듈 설계라고 해요. 즉 뭐냐면 집을 지을 때도 전체 프레임을 이렇게 이제 기둥을 박아가지고 기둥 위에 이제 집을 이렇게 지어요. 집을 이렇게 짓는데 이걸 하나로 그냥 쫙 이렇게 박아가지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뜯어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볼팅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만약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만 풀고 여기만 싹 빼고 교체를 하면 되죠. 이게 모듈화 설계. 그래서 모듈화 설계를 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 그런데 모듈화 개념이 들어가면 표준화가 돼요. 요것만 설계를 하면은 전체 설계 안 하고 요것만 설계하면 어때요? 전부 다 그냥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듈화 설계를 통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컨셉을 설계를 디자인 리뷰 1 디자인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면 여긴 조감도라면 아파트 이제 스티로폴로 만든 조감도라면 여기서 이제 한번 1차적으로 전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계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게 반영된 그래서 설계자한테 뭐 이런 요구사항들 하면 막 요구사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차 때는 디자인 리뷰할 때 그걸 가지고 또 한 설계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봅시다 하면 이 설계자는 이제 그 리스트를 쫙 가지고 밤새도록 설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디자인
리뷰 1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디자인 리뷰 2 할 때 여기서 요구사항들을 요구사항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반영을 시켜 디자인 리뷰 2에 또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걸 보고 또 이제 체크해가 요구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또 플러스 알파 아이디어 또 넣고 그래서 디자인 리뷰 3 이렇게 가는데 보통 제대로 된 제품 같은 디자인 리뷰가 한 몇 단계 갈까요? 최소 몇 단계 갈까요? 제 경험상 한 7단계까지 가요. 계속 그렇게 해야지 초창기에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그냥 돈 드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때 부실하게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전 부서가 달라 들어가지고 그런 원가 분석부터 그런 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서 다 만들어 놓고 상품성이 없는 거죠.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단에 이런 구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 디자인 리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한 최종적으로 뭘 만들죠? 시제품. 여기가 컨셉 설계하는 게 이게 디자인 아이디어 단계 컨셉 설계를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제품 개발 단계에서 3단계 그리고 여기서 쭉 디자인 리뷰 하다 보면 이제 설계 완성되는 이 단계가 한 3.5단계 4단계 되고 그럼 이제 어때요?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시장에 한번 내놓고 판매가 될지 안 될지 가능한 이 뭐죠? 이게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아파트에 똑같이 만든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면 고객들이 이제 청약을 하는데 청약 대박이 나고 안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제품 단계 이걸 5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 가는 게 5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하는 게 여러분으로 말하면 연구 논문, 연구 모형해가 가설 설정해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하기 전까지는 그 결과가 어떨지 예측만 되지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5단계. 그래서 이제 디자인 리뷰 1에서 디자인 리뷰 4 가고 그래서 이제 설계를 완성해가 설계도는 완성이 됐어요. 이게 우리는 그 뭐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서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요.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우리 콘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콘티 연극 같은 데 보면 시나리오에 콘티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은 안 됐지만은 거의 구현된 거나 같은 단계가 이 설계 완성 단계다. 가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계 검증을 요즘 시뮬레이션 많이 하죠. 컴퓨터로도 하고 그걸 우리는 이제 조건을 주는 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요. 주변에 조건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설계 검증이 되면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구매 발주를 해서 만드는데 이 구매 발주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있고 하나는 기존 검증된 요소품들을 구매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